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이 이야기를 작성하고 사연을 보내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장담하는데 제가 보낸 사연이 역대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날을 곱씹어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저 스스로가 웃겨질 정도로 엄청난 사연입니다.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전 남편입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꽤 됐어요. 이혼한 이유는 남편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누구보다 많이 믿었어요. 제가 가진 걸 내어주면서도 아깝지 않았고,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노력했다는 걸 전 남편은 잘 알면서도 뻔뻔하게 자수성가한 척 굴었습니다. 실상은 우리 아빠 덕분에 대기업에 입사했고, 거기서 사람을 잘 만나 눈치껏 행동하면서 부사장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잘 해내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자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나 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오는 거죠. 왜냐고요?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준 자리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지금의 자신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우리 아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대기업 문턱에도 가지 못했을 인간이 성공하고 나서는 감히 제게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혼 통보를 당한 저는 너무 놀라서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혼하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인 내 언니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인간은 아주 태연하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거 다 포기해도 건물주 마누라는 포기 못한다. 재혼이면 이득 아니냐. 아주 쓰레기죠? 이 인간은 제 영혼을 산산이 조각내서 부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준 게 뭐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왔는지 단 한순간도 되짚지 않고 더 이득되는 여자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했고,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인간이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았던 그 건물주 상간녀라는 사람의 정체가 엄청난 반전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보고도 참지 않고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배신한 대가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고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선 그 인간과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둘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같은 캠퍼스, 같은 전공, 같은 조별과제에서 만난 평범한 사이였죠. 그런데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남편은 화려한 외모도 유쾌한 성격도 아니었고, 오히려 조용하고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그렇게 튀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만 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남편을 지켜보고는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호감은 더욱더 커졌어요. 과제할 때 자료를 누구보다 꼼꼼히 준비해오고,
모두가 미루던 발표 순서를 자청해서 하던 모습이 성실해 보였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까라고 생각만 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던 저에게 남편이 먼저 컵라면을 하나 건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먹을래? 너 배고플까 봐.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별거 아닌 컵라면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울컥하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때 남편에게 제대로 반한 것 같아요. 남편도 제게 호감이 있으니 먼저 컵라면을 건네며 말을 걸었는진 몰라도 저는 그 컵라면을 건네며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 속에서 다정함과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사람이 처음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스스럼 없이 받아줬어요. 그 후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사랑을 키워가면서 남편에 관한 마음이 커져만 갔고 옆에서 남편을 보며 늘 안쓰러운 마음에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집안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수도권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 중이셨고 그걸로 학비와 생활비 등을 보태며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돈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남편은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했고 중간중간 저와 소소하게 데이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너무도 아팠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늘 아침 일찍 일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엔 택배 물류센터에서 몸을 부리며 용돈을 벌었죠. 시간을 쪼개가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내가 이 사람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고생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 아빠는 30년 넘게 건설회사에 몸담아 임원까지 오르신 분이셨습니다. 아빠는 저에겐 뭐든 든든하게 해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하다가 어느 순간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내 남자친구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빠가 봤을 때 지금은 가진 게 없는 평범한 애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두고 봐. 앞으로는 지금과 다를 거야. 왜냐하면 내 남자친구는 1분 1초도 허투루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걸 내가 다 지켜봐왔어. 그러니까 나 믿고 결혼 허락해줘. 정말 잘해낼 거야. 이때만 해도 저는 제 남편이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제 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사람이지만 솔직히 부모님 눈에는 상당히 볼품없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많이 눈치 보였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딱 봐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라는 걸 알았고 결혼을 반대하실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열심히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엄마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빠는 제 진심을 알아주셨는지 며칠간 고민하셨고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이 믿는다면 아빠도 믿는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잡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고 하셨고 저처럼 남편의 미래를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뭐 하나 우리 집안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악바리 근성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좋다고 하셨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면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아직은 시기가 너무 이르니까 몇 년 더 만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때 결혼 준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빠가 다니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남편을 추천하셨고 정식 채용은 아니었지만 인턴 자리를 얻으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은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패기가 남달랐습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남편 능력으로 결코 들어가기 힘든 회사였어요.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인턴 자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추천해준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또 믿고 도와주신 만큼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모르는 건 찾아서 익히고 부족한 건 따로 시간을 쪼개 학원에 다니거나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점차 성장하더니 누구보다 빠르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업무 이후엔 상사에게 PT로 따로 요청해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실함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아빠가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를 이야기하며 참 머리 좋은 애라고요. 또 무엇보다 기본이 돼 있다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아빠가 직접 본 것도 그렇고 다른 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 좋게 평가할 만한 수준이었나 봐요. 그때부터 아빠는 남편의 미래를 더욱더 큰 가치로 여기셨고 남편을 회사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 데려가 업계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남편을 키워주기 시작하신 거였죠. 아빠가 밀어주신 것도 있지만 남편도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간의 고생이 보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커리어는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했어요. 입사 2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3년 차엔 해외 파견팀으로 선발되어 실적을 쌓았으며 5년 차에는 차장이 되어 부서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빠가 남편을 지켜보며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생각되셨는지 술술 결혼해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사위로 인정받았다면서 엄청나게 기뻐했고 제게 프로포즈할 때 저와 아빠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를 만난 건 인생의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결코 갖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쩌면 아직도 편의점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죠. 늘 저와 장인어른 덕분이라며 너무도 고마워하는 남편에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게 다 남편의 능력으로 이룬 거라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잘 헤쳐나갔어요. 하지만 마냥 괜찮을 줄 알았던 결혼 생활에 점차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해갔거든요. 회사에서 남편의 능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어느새 부장으로 승진한 남편을 보며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남편이 정말 최고다. 성공할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보여줄 줄 몰랐는데 정말 대단하다. 내가 곁에서 지켜본 남편의 진가를 세상도 이제 알아보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것도 키워나갔습니다.
바로 오만함이죠. 감사함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아만 커지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남편이 노력해서 인정받은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그 자리를 제공해준 사람은 다 우리 아빠 덕이잖아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걸 잊기 시작하더니 자신이 잘나서 이루어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언제 딱 알게 되었냐면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술김에 진심 어린 속마음을 이야기하더군요. 사람은 끌어주는 손이 있어야 하지만 그 손을 붙잡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기회를 잡고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점차 옆에서 지켜보면서 남편의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며 그 말을 곱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뱉은 말은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갑작스런 이혼 통보에 저는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오만해졌다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혼 통보를 받은 저는 충격과 함께 왜라는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혼을 원하는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충격받은 것도 잠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충격받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남편에게 여자가 있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미래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뭐? 당신 미쳤어? 여자가 생긴 것도 뒤로 넘어갈 판인데 그 태도 뭐야? 뭐? 미래를 그 여자랑 함께하고 싶다고? 그럼 나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랑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냐고! 그래서 다 갚았잖아.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원하는데. 장인어른하고 당신 실망하게 하기 싫어서 미친 듯이 노력했어.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제 편히 쉬어도 되잖아. 남편의 말은 그러했습니다. 아빠랑 제게 받은 만큼 보답하기 위해 그동안 미친 듯이 노력했고 일하는 소처럼 열심히 매달려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고. 눈으로 보이게끔 성과로 보답했으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충분히 갚을 것 같고 다 돌려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고 살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기를 강요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아빠를 위해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본인을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다고 했고 그걸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더 이상 자신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보답하라고 대놓고 강요하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큰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눈빛에서 수많은 행동에서 자신을 압박하고 힘들게 했대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자신을 속박하지 않고 어떠한 압박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뭐지? 남편을 위해 노력한 나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전적으로 믿은 남편에게 배신당하니까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더군요. 반 미친 여자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모습으로 화를 냈고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쏘아붙였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아빠랑 나는 그저 당신이 잘 되기만을 바랬어. 그 마음 하나로 도와준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아빠랑 내 도움이 아니었다면 아르바이트나 전전하면서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그 자리 다 당신이 일어놓은 것 같지? 착각하지 마. 그건 다 아빠랑 내가 준 기회야. 그런데 감히 우리를 배신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당신한테 부담 준 적 없어. 다 당신이 원해서 한 일이야. 감옥이다 여겨질 만큼 싫었으면 이 순간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누구보다 성공을 바라고 원했기 때문에 노력했던 거잖아. 그 욕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으면서 아빠랑 내 탓을 왜 해? 이혼 통보를 받고 제 세상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며 저를 배신할 줄도 몰랐습니다. 충격이 커서 제대로 된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믿었던 만큼 배신을 크게 입어서 이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본인 입으로 외도를 실토하고 그걸 다 알게 된 순간 우리 사이에 신뢰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 없는 짓이죠. 하지만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부담스러웠다. 감옥에 갇혀 사는 듯 답답했다고 말하는 남편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배신한 그 파렴치함.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은 하겠지만 과정과 결과가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뤄놓은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쫓겨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내 언니랑 새롭게 시작하려는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조금도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이뤄놓은 것들 포기해도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빼앗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예 스스로 다 내려놓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저더러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껏 고생해서 이뤄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거품처럼 만들 만큼 그 여자가 그렇게 좋은 건가 생각하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분별도 못할 만큼 진짜 여자에 단단히 미친 거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미쳤어. 보통 여자가 아닌데 안 미치고 배겨? 이 사람 장인어른이랑 당신하고는 비교도 안 될 사람이야. 꽤 큰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거든. 가만히 숨만 쉬어도 막 돈이 들어오고 돈방석에 앉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나를 지금보다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주고 더 높게 놀러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 사람만 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 참 경악스럽죠?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우리 부녀 덕분에 올라선 자리에서 아빠를 버리고 나를 버린 한순간에 돈 냄새에 눈이 먼 사람.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안에서 무언가 산산이 부서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이 결혼을 반드시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결코 쉽게 끝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해서 이혼하기보다는 이런 인간에게 제가 질려서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아서요. 남편은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벌어놓은 모든 것들도 다 제게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물주길래 열심히 이뤄놓은 것들은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테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남편 몰래 그 건물주라는 여자에 대한 정체를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생각으로 생각 좀 하겠다는 말을 핑계 삼아 시간을 번 거예요. 남편이 모르게끔 은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게 생각할 시간을 줬고 생각이 다 끝나면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원하는 쪽으로 맞춰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고 그 다음부터 남편의 내연녀에 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아주 배꼽 잡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들은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술도 없이 멍하니 앉아 텅 빈 머리로 생각했어요. 건물주라는 타이틀 하나에 미쳐 자기 인생을 거품처럼 쥐어버릴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여잔가. 엄청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통보하고 우리는 각방을 썼어요. 우선 작은 증거라도 확보하고자. 남편이 깊게 잠든 새벽에 엄지손가락을 슬쩍 가져다 대고 남편의 핸드폰 잠금을 풀었습니다. 남편 몰래 뒤져보니까 익숙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었고 둘이 나눈 대화를 대략 확인했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 몰래 만나서 데이트하기 위해 시간 조율하는 내용도 있었고 일반적인 연인들처럼 꽁냥거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진짜 역겨워서 혼날 뻔했습니다. 비상하는 내용을 참고 살펴보았는데 내연녀가 말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자신을 믿어라. 자신과 함께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는데 나눈 대화를 읽다 보니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가스라이팅하는 듯이 계속해서 최면을 거는 느낌이랄까요? 사진도 첨부돼 있었는데 대리석 로비에 서 있는 구두 사진, 엘리베이터 안 거울 셀카, 고급 자동차 옆에 기대선 인증샷 등등 온갖 화려한 액세서리와 있어 보이는 사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더욱더 이상함을 느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발악하듯이 과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돈이 많다는 걸 엄청 티내고 싶은 듯 과시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작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건물 간판 한 장 찍힌 사진도 없었죠. 그제야 감이 왔습니다. 이 여자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오랜 지인을 통해 부동산 업계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연녀에 관해서 조사해줄 전문가였죠. 남편의 이야기도 그렇고 둘이 나눈 대화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자주 언급된 건물과 위치가 있었고 그 건물에 관해서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둘 사이에 자주 언급한 건물이 하나 있었고 남편의 말대로라면 그 건물은 내연녀의 것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건물주는 60대 남성이라고 하더군요. 법인 명의도 아니고 상속도 아닌 단독 소유. 그럼 이 건물이 아닌가? 다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가 싶어서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뒷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혹시 몰라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없는데 그 여자 이름으로 올린 임대계약이 꽤 많더라고요. 임대계약이요? 네,
건물을 임대해서 또다시 사무실 단위로 재임대한 기록들이 다수 발견됐어요. 아무래도 건물주가 아니라 일종의 임대 브로커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허락받은 정식 부동산이 아니라 비공식 재임대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기와 비슷한 거죠. 사기요?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사기꾼이었다니. 그 여자는 건물주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인 척 사진 찍고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여자의 SNS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몰라서 다른 계정이 있는지도 살펴봤는데 남편이 모르는 그 여자의 계정이 또 있더군요. 꼼꼼히 살펴보니까 딱 보였습니다. 그녀는 교활한 사기꾼이었어요. 과시하고자 하는 허세끼와 거짓말로 채워진 것들이 보이면서 만들어진 가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 남편은 홀딱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속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선택한 선택이 현명해 보일 테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이 사실을 까발리고 남편과 그 내연녀를 저 바닥 깊숙이 매장이 시키고 싶었지만 이걸로는 제 분을 풀기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빵 터트릴 생각이었고 증거를 박박 모아서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내연녀의 SNS를 살펴보는데 자주 사진 찍었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진짜 소유자를 만나게 되었고 내연녀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내연녀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이없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도 본인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얼굴만 알고 있었는데 한 번은 자신의 건물인 척 쇼하고 다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지인이 알려준 대로 SNS를 살펴보니 정말 자기 건물인 양 사진이며 글이며 잔뜩 올려놓은 걸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그 여자가 빌린 사무실 월세가 몇 달간 밀려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저는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 진짜 건물주분과의 대화를 모두 녹취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모은 증거들이 어느새 수두룩했고 슬슬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생각 다 했어. 나 말고 다른 여자의 미친 남자를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살아? 이미 신뢰가 깨진 마당에 억지로 결혼생활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 그냥 끝나는 게 낫지. 하루빨리 이혼 절차 밟자.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줄 거 주면 이혼해 줄게. 그래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다 버리고 몸만 나가라고 하면 그럴 준비도 되어 있고.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고마워. 이혼하겠다고 해줘서. 나는 당신이 끝까지 이혼 못한다고 버티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거든. 이혼해주겠다는 말에 남편의 얼굴은 활짝 피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복수를 다짐했는지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어요. 저는 남편이 안도하며 웃는 모습을 똑똑히 봐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두라고. 곧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요. 네가 그렇게 믿고 따라간 가짜의 끝을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혹시라도 마음을 바꿀까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지만 남편이 모든 걸 다 포기하게 제게 넘겨주겠다고 해서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받을 거 받고 이혼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언제 어떤 식으로 내연녀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줘야 가장 통쾌하고 잊을 수 없을지를요. 그냥 서류로 보여줄까? 아니면 직접 가서 고함이라도 질러줄까? 별의별 상상을 하다가 무너뜨리는 순간을 꼭 두 눈으로 봐야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신이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허영에 취했는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서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머뭇거리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냥 도장 찍으면 끝인데 뭐하러 내 언녀를 만나려고 하나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머리끄덩이 잡고 난리칠 생각 없고 그냥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길래 당신이 홀딱 빠져서 버리고 갈까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또 이혼하는 마당에 내 언녀 얼굴 한 번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죠.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남편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없고 좋게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비록 나를 배신했지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 저는 일부러 내 언녀가 자기 건물이라고 거짓말하는 곳에서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내 언녀를 한번 보기로 약속을 잡고 저는 속으로 재미있을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는 제 지인 중 하나인 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딱딱한 정장 차림에 한 손엔 봉투 하나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나와 있었고 그 옆에 내 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클러치, 명품 로고가 박힌 구두, 의자에 떡하니 다리 꼬고 앉아선 진짜 이 건물의 주인인 양 허세를 뿜어내고 있었죠. 저를 발견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게 자신의 내연녀를 소개하더군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잘 끝나가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한 거라면서 내연녀를 소개했습니다. 내연녀는 저를 보고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주 여유로운 미소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여기 건물주라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의외였거든요. 생각보다 생각이 열려 있으신 분인가 봐요. 뭐 어쨌거나 이한테 저에 대해서 대충 들으셨죠? 건물주인 거.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이혼하면서 이 사람 재산이며 뭐며 싹 다 가져가셨다던데. 괜찮아요. 보다시피 돈은 저에게 차고 넘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 주고 오라고 했어요. 내연녀는 가증스럽게 웃어댔습니다. 사진으로만 봐오다가 실제로 보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지? 고작 이런 거 속아서 날 배신한 건가 싶은 생각에 화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잘난 줄만 아는 내연녀를 보며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어요. 그럼요, 잘 알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여기저기서 아주 대단하시던데요. 보니까 양파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까도 끝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씩 다 수집하고 모았는데 어떻게 좀 보실래요? 이게 뭐죠? 뭐긴요. 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죠. 어떻게 내가 꺼내서 보여줄까요? 이 건물 소유자의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순간 제 말에 남편과 내연녀의 표정이 스르르 얼어붙는 게 보였습니다. 내연녀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눈을 굴리고 있었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좋게 마무리하자고 하더니 이렇게 깽판을 치려고 온 거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똑바로 보며 정신 차리고 서류봉투나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보나마나 내연녀의 건물인데 보기는 뭘 보냐고 했고 저는 나중에 알아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지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건데 나쁠 게 뭐 있냐고 했죠. 제 말에 남편은 내연녀의 눈치를 살피면서 볼까 말까 망설였고 내연녀는 그런 남편을 째려보며 보기는 뭘 보냐고 보나마나 이 건물은 내 건데 확인할 필요가 뭐 있냐고 혹시 본인을 못 믿는 거냐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내연녀의 호통에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내연녀를 진정시키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봉투를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긴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내연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요. 실제로 이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 말입니다. 그걸 남편 눈앞에 딱 들이밀고 보여줬더니 남편은 순간 이게 뭐지? 자신의 눈이 어떻게 잘못됐나 생각이라도 했는지 눈을 비비더니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남편의 말에 내연녀는 표정을 찡그렸고 남편은 서서히 고개를 돌려 내연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내연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며 다른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은 더욱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내연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이 건물 당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름이 다른 건데, 어?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니지? 뭔가 잘못된 거지? 그게 잠깐 명의만. 명의? 잠깐 명의만 빌려줬다는 거야? 아, 자세히 좀 이야기해봐. 답답하게 왜 이래? 너 내 앞에서 몇 번이나 이 빌딩 네 거라고 했잖아. 이거 말고도 다른 건물까지 해서 총 3채 있다며? 남편은 내연녀에게 정확한 답을 요구했지만 내연녀는 어떠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것 없다고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내연녀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이라고 하니까 남편과 내연녀의 눈이 동시에 봉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고 내연녀는 봉투를 빼앗아서 숨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이 막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힘으로 밀린 내연녀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남편은 봉투 속에 있는 증거물을 꺼내서 확인했고 이내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내연녀를 쳐다봤어요. 내연녀는 다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고는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짜증 섞인 말투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내 말에 속아 넘어간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야? 솔직히 나처럼 제 임대에서 돈 버는 사람들 수두룩해. 실제 주인이 아니든 어차피 난 이 건물 관리하는 건 똑같잖아. 뭐? 이게 어떻게 똑같아? 네가 감히 날 속여? 남편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당장이라도 내연녀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내연녀는 앙칼지게 소리칠 때는 언제고 남편의 살기어린 눈빛을 본 순간 주춤하더니 순간 무서움을 느꼈는지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러고는 기회를 봐서 튀려고 했는데 그걸 저랑 같이 온 변호사가 막아서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무허가로 재임대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요. 또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연녀의 짝퉁 가방을 낚아채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내 눈은 못 속인데 이 짝퉁 가방처럼 네가 가짜 건물주라는 걸 나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연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변호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뒀습니다. 제 눈빛을 읽고는 곧 경찰이 올 테니 같이 경찰서로 가자는 말과 함께 내연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모든 진실을 까발렸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곧 전 남편이 될 사람과 저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분을 사귀기 위해 노력했고 나지막에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저런 사기꾼한테 속을 리가 없다고 말이죠. 제법 충격이 컸는지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사리분별 잘하고 현명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내가 잘못 봤더라고. 고작 저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자신의 전부를 다 버리다니.
근데 저 여자 너무 원망하지 마. 이 모든 건 다 당신이 자처한 거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이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가 잡은 줄 알았던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걸, 손에 쥔 게 황금이 아니라 도금 벗겨진 쓰레기였다는 걸 깨달은 눈빛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날만을 위해 무너지지 않고 칼을 갈았어요. 오만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곧 이혼 처리되니까 오늘부터 당장 나가라고. 네가 쓰던 물건은 모두 집 밖으로 내놓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울먹이며 뒤돌아서 가려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미안하다며 싹싹 빌더군요.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당신 말대로 사람인지라 실수 한 번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잠시 미쳤었어. 저게 작정하고 사기치는데 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당신하고 장인어른 심기 어지럽힌 거 내가 다 갚으면서 살게.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이미 다 갚았어. 쓰레기인 너를 내 인생에서 치워줬잖아? 제발 이러지 마. 이렇게 잔인하게 날 버리면 당신 속이 편해? 당신 마음 약한 거 내가 잘 아는데 진짜 나 버릴 거야? 너도 날 버리는데 나라고 못 버릴까? 이미 도장 찍었고 서류만 가져다 내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만 내 인생에서 퇴장해줘. 너는 원래 있던 쓰레기통으로 돌아가고. 그럼 안녕?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겨두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던 건 남편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뿐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자마자 저는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경찰에 넘기고 내연녀를 벌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연녀는 이미 임대 사기로 피소 중이었다는 겁니다. 웃긴 건 남편 역시 거기 연루되어 함께 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건물주 아내를 얻어 새 출발하려던 꿈은 모조리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연히 친구에게서 어처구니 없는 제보 하나를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걸 봤다고요.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정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까 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이더군요. 전 남편은 구석 계산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잘 나가는 부장님으로 불렸고 잘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름표 하나 달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 하나만 집어들고 계산대에 올려놨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은 순간 정지된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려놓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눈이 멀고 그 눈먼 욕심은 결국 자신을 잡아먹습니다. 제 전 남편이 그랬고 그 사람 곁에 붙어있던 가짜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고 모든 말들이 달콤하겠지만 정작 그 밑바닥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세, 욕심, 그리고 속임수뿐이었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다시금 그때의 순간들이 되살아나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 인간을 치워주고 분리수거 시켜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가짜에 현혹되지 마세요. 가짜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진짜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